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딱 이 시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천연가스 폭등했다. 그리고 천연가스 폭등 이유도 이야기를 했고 관련주들까지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SK가스 김영민 매니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제 가스 관련주들 이제 시세가 났는데 문제는 어제보다 오늘 또 폭등을 해서 지금 10%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천연가스뿐만이 아닙니다. 유가도 급등하고 있고요. 자, 포인트는 이제 물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원래 트럼프의 꿈이 반값 유가 만들고 반값 에너지 만들어서 물가 잡아가지고 할 거 다 하겠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물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가격이죠.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다시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된 이유도 미국 국민들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반감,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좀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를 잡아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되려 지금 오히려 물가가 취임하고 난 이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히 에너지 가격, 미국 내 이제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히터도 못 튼대요. 비싸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북반구 지금 우리 미국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추운 한파. 겨울이잖아요. 한파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이제 계절적인 이제 상황을 직면한 상태인데, 여기다가 이제 지금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뭐 송유관 피격했다, 뭐 드론 공격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이제 솟구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오펙에 이게 감산을 지속한다는 이슈는 어느 정도 예고는 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기름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제 정책인데,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떨어지면 본인들의 이제 재정이 파탄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국가의 또 존립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 없이 무조건 이렇게 이제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자발적으로 호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동 쪽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뭔가 이제 이 유가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협상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많은 난제들을 이제 쌓아놓고 있는데 뭔가 이제 돌파구가 지금 보이질 않는다. 이게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또 좀 반가운 이슈일 수도 있어요. 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 또 특히나 어제 삼성중공업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은 다른 조선주들 랠리에는 좀 소외됐었는데 오히려 이제 LNG 운반선과 관련된 이런 수주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강하게 부각되면서 어저께는 또 삼성중공업이 급등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만약에 이제 지지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떨어진다, 물가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관세,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좀 벌벌 떨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의 어떤 추진력이 조금 약화될 수도 있잖아요. 아, 약간 위축돼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에는, 투자 심리에는 저는 오히려 또 긍정적인, 물론 당장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는 건 뭐 우리 서민들한테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좀 매크로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썩 나쁘지 않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직면한 이제 관세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이런 와중에 연준도 나서가지고 연준이 얼마나 트럼프가 믿겠습니까? 금리 인하도 막 트럼프 때문은 아니지만 그거 못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렇다면 트럼프는 지금 빨리 우크라이나를 끝내는데 몰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결하면은 유가 나와 가스 나와 맞아요. 완전히 여기에 더 박차를 가하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관세를 4월로 좀 미뤄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사실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이제 푸틴을 만나서 좀 담판을 좀 지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만 정말 우크라이나 종전만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천연가스도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을 찾으면서 물가도 좀 다운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자리도 증대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히토류까지도 어느 정도 채굴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도 좀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식에 또 그리고 이제 종전에 더욱더 힘을, 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빠르면, 저는 뭐 빠른 시간 내에 뭐 이번 달이던 아니면 다음 달 초던 결국 이제 푸틴과의 만나서 담판을 지을 것이고, 이번에 이제 고위급 장관 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물밑 협상과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거를 서로 이제 상충하는 어떤 조건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는 게 이제 트럼프와 푸틴의 어떤 만남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미국의 어떤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제 금리도 떨어질 수 없는 절대 안 부분이고 되죠.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못을 박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저는 3월 달까지는 그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떤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준호 매니저 예측대로 이제 재건주들 하루 쉬어 네,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당분 좀 어떤 흐름, 어떤 투자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좀 바라볼까요? 전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차이 매물이 네. 출현했는데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도 뭐 계속해서 뭐 SG나 SY스틸텍 아니면 전진건설 로봇 같은 약간은 좀 개별주 성향인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좀 묵직한 기업으로 좀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뭐 HD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건설기계 아니면 현대 에버다잉 같은 기업들. 그 중에서 저는 단연 HD 현대 인프라코가 가장 핵심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약간 테마성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 있겠지만 어제 뭐 HD 현대 인프라코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미국 현지 내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곳의 뉴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참여 가능성이 북미양 매출이 큰 HD 현대 인프라코가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도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지만 크겠어요. 네, 오히려 때까지.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기업은 HD 현대 인프라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발 장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합니까? 어제 반도체 제가 어제 막 저희 로봇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할 네. 때 부랴부랴 반도체도 보셔야 된다. 칩이다, 이렇게 칩. 이제 말씀을 딱 칩이다. 던지고 이제 제가 사무실에 갔는데 네. 실제 어저께 삼성전자가 3% 넘게 상승했고 SK 하이닉스가 4% 올라갔고요. 이게 반도체 종목들이 진짜 어저께는 뭐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네. 현선물 시장에서 지금 조 단위 이상의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사실상 어제는 뭐 반도체 종목들과 2차 전지 하루였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시세가 강하게 좀 이어졌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어제 이제 고민들이 좀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시세의 연속성을 보면 반도체가 이제 조금 더 연속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좋습니다.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작년 12월 달에 한번 말씀 네. 좀 드렸었고 그때도 이제 거의 40% 이상 좋은 수익이 좀 났었는데요. 최근에 또 조정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고 미국의 몇몇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차트 흐름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즘에 이제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예요. 작년 연초에 사실은 AI 반도체 시장의 랠리를 주도했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1월, 2월 달에 이제 최고가를 찍고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작년 하반기 때 특히나 이제 연말쯤에는 회계 부정과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주가가 완전히 부러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주가가 250%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 2월 달 들어서서부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22% 급등했고 오늘도 장중에 10%가 훌쩍 넘는 이제 상승세가 나타난 이유가 이제 서버양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실제로 이제 그록3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슈마컴 주가가 가장 강하게 제가 어제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록3의 페이즈 3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면 엔비디아의 GPU를 100만 개까지 이제 써야 된다. 지금 페이즈 2까지 해가지고 그록3를 공개를 했는데 페이지 3, 2까지는 20만 개를 썼어요. 엔비디아의 이제 GPU H100을 이제 20만 개를 썼었는데. 머스크가 따로 모아둔 그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앞으로 80만 개를 더 사야 되는 거예요. 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딥시크 충격 이후에 미국의 주요 AI 반도체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쪽에 투자하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 원이 넘거든요. 사실 딥시크 때문에 이제 저비용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의 선택은 중국의 이런 스타트업 따위가 우리를 따라온다고 더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격차를 더 벌려야겠구나. 더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초격차 전략.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초격차 전략을 지금 AI 쪽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AI 칩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각 빅테크 기업들이 선호하는 자체적인 AI 칩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AI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랠리, 딥시크 충격을 딛고 웬만한 기업들이 가격 회복이 다 됐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140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딥시크 충격 이전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다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돼야 하지 않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테크윙도 차트를 보시면 딥시크 충격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작년 12월 달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반등이 굉장히 잘 들어왔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딥시크 얘기 나오면서 이제 주저앉았다가 아직까지 이제 바닥이 좀 눌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재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테크윙은 뭐 포인트는 명확해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반도체 이제 테스트 핸들러 쪽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70%의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요거 이제 테스트 핸들러 메모리 핸들러보다는 큐브 프로보 장비라고 하는 새로운 장비, HBM 전용 이제 검사 장비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베이직 다이를 만들어 놓고 이제 D램을 위에 쌓아 올리잖아요. 네. D램을 다 쌓아 올리고 나서 검사를 해버리면 만약에 불량이 나오면 그 비싼 칩을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쌓아 올리기 전에 먼저 이제 검사를 하는 그 단계를 이제 큐브 프로브 장비가 역할을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1월 달부터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월 17일 날 테크잉 IR팀에서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큐브 프로브 장비 첫 양상 수주를 했다. 그리고 2월 달에 실제로 이제 PO가 들어가 가지고 납품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2월 12일 날은 SK 하이닉스도 이 테크잉이 만든 큐브 프로브 장비를 쓰기 위해서 데모 장비를 이제 입고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식 테스트가 이제 진행이 좀 되고 한 4월께 테스트가 이제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6월 7월경이 되면 마이크론 쪽도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납품이 이제 시작된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주요 HBM을 공급하는 3대 메모리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전부 다 이제 신규 장비 고객사로 확보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100대에서 120대 정도는 이 큐브 프로브 신규 장비 매출이 이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테스트 핸들러에 이건 새로운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퀀텀 점프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작년 1월 달부터 작년 7월까지 테크윙의 주가가 무려 6배나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아직까지도 매출이 안 나온다고 이러면서 하반기 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막 10배씩 이제 급등을 했던 것처럼 테크윙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납품이 이제 시작되면 큐브 프로브 장비에 대한 신규 매출이 이제 인식되고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이제 고마진의 또 수익성이 이제 좀 담보가 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요렇게 거의 한 2주, 3주 동안에 바닥에서 이제 좀 누워있는 요런 구간이 굉장히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최근에 HBM뿐만 아니라 뭐 CXL이라든지 소캠이라든지 뭐 이슈들이 칩스법. 뭐 우리나라 칩스법도 통과됐고 어저께는 또 미국의 억만장자 이제 드러켄 밀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갑자기 지분을 확보했다. 억만장자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도 또 굉장히 좀 호전됐다. 이런 이제 또 효과도 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은 좀 시세의 연속성을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테크윙을 한번 다시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어저께 이제 종가 43,5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딱 직전 고점 1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5만 원 정도를 일단은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을 해두시고요. 손절 가격은 37,000원 정도 잡아놓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반도체 장비, 뭐 테크윙 잘 아실 겁니다. HBM 대표 수혜주고요. 원래 핸들러인데 이제 큐브 프로브라고 해서 다 쌓아놓고 본딩하고 테스트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 테스트가 프로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브 프로브인데 또 핵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료는 어제 다 많이 들었습니다. 칩스법, 소캠, 또 여기에 CXL, 유리기판 이런 전반적인 반도체 핫 이슈와 함께 오늘 테크윙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발 테크윙이었고요. 이슈를 하나 봐야 되겠는데요. 준호 매니저부터 시작을 할게요. 2차 전지주입니다. 2차 전지주. 저희가 작년 여름 때만 해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있었냐? 그때는 막 바이든이 될 수도 있었고 해리스가 될 수도 있었고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도 저희가 많이 다뤘었다가 그리고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완전히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이미 거의 그때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2차 전지는 뭐 끝없는 나락으로 갔습니다. 준호 매니저 어제 웃었어요. 시장 뭐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트럼프 이제 다 봤다. 너 카드 다 봤으니까 이제 나는 오를 거야. 이 해석 어때요? 약간 어제 사실 2차 전지 섹터에서 진짜 일말에 약간의 호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일단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DS를 필두로 한 포스코 그룹주가 먼저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동안 낙폭이 좀 가장 컸던 이제 섹터들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분출되었고, 그래서 어제의 어떤 이제 시장의 수급은 2차 전지가 다 빨아들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의 어떤 상승 자체가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세 초입의 시작이다라기보다는 일단 너무 이제 지나친 낙폭 과대에 따라 우리가 이미 2차 전지 섹터는 사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그룹주가 2023년도 7월 기점으로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왔지, 그 외에 뭐 첨보라든지 그 외에 뭐 동박 같은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2021년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세 하락이 나와서 거의 한 3년, 4년 동안 주가 하락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좀 바닥을 확인하는 어떤 저가 매수였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뭐 휴먼 로봇이라든지 앞으로 전기차가 정말 말도 못하게 팔려가지고 결국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어떤 키워드 자체는 또 자율주행과 첨단 산업과 로봇인 거지 2차 전지는 좀 후발주자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어제는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 너무 좋잖아요. 뭐 코스피 코스닥에 뭐 8개월 만에 거의 뭐 양시장 20조 이상의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데, 또 이제 3월 달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3월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좀 시세가 분출되었던 기업들은 차익 매물이 일부 좀 출회가 되고, 그러니까 가장 싼 게 뭐야 하면니까 결국 2차 전지 섹터. 그러니까 때리지도 않겠죠. 맞습니다. 2차 전지 주가 보면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아주 미비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됐던 거지. 그래서 이게 좀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3월에도 돼봐야 공매도가 정말 재개가 될지 안 될지도 그때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는 그냥 순환매 차원의 반발 매수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지금 이제 공매도를 못 때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슈 찾는 거죠. 찾다 이제 찾고 있는데, 솔직히 2차 전지 더 나빠질 곳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 항상 이게 뭐 할 얘기가 없을 때는 꼭 붙이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근데 어제 진짜 2차 전지는 방금 준호 매니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뭐 뚜렷하게 뭐 어제 테슬라 주가가 뭐 급등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중국 시장에서 뭐 전기차 종목들이 급등했던 것도 아니고, 정책도 없었어요. 뭐 사실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강하게 바스켓 매수가 좀 들어왔다. 뭐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딱 2주 만에 200포인트가 올랐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랠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수 레벨 대비해서 가장 좀 못 올라오고 소외됐던 업종이 어디냐를 보니까 신재생 쪽,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이 없고, 사실 시장은 계속 올리고 싶은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부담스러워. 방산, 조선, 물론 어제 뭐 삼성중공업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만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을 더 끌어올리기에는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 지수가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지수가 흘러내리는 걸 오히려 외국인들은 어저께 현선물 시장에서 완전 역공을 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 날 굉장히 이례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선물 플레이를 했다. 그때부터 5천억 정도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더니 지금 5거래일, 6거래일 연속으로 수천억씩 매일 선물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저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엔솔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그냥 코스피 지수를 상방으로 그냥 슈팅을 지금 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어저께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한 저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 업황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뭔가 이제 강한 수주 모멘텀이나 투자 모멘텀이 부각된 건 아닙니다만 지수 레벨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다. 다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렇다면 2차 전지를 안 볼 거냐? 그건 아니고 종목들 중에 일부는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이런 종목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에코앤드림, 그리고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게 사실 롯데그룹이 야심차게 M&A를 해가지고 동방 만드는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가 최근 2월 달에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스물스물 바닥에서 50% 올라갔어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롯데에너지 모터리얼즈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특정 종목들을 사실상 이제 IRA가 이제 당장 폐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쪽에 이제 IRA와 관련된 이제 수혜가 본격적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중으로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 당장은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아 이제 업황이 진짜 이제 살아나고 캐즘이 좀 극복됐다라는 이제 확신이 좀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2차 전지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공매도 재개를 따로 한번 이제 다룰 건데요. 그래도 준호 매니저가 어쨌든 공매도 이슈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네. 짧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거죠. 3월 30일 아직 한 달의 여유는 있지만 공매도를 이제 재개하면 외국인들도 포트도 짜고 네. 공매도 뭐 때릴까 당연히 많이 오른 쪽에 맞습니다. 파킹을 할 겁니다. 그럼 조선 방산 쪽을 미리 가 있을 거고 때리고 싶을 때 좀 못 때릴 것들이 화학, 철강, 2차 전지.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진짜 안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은 자유로울 수가 있겠다. 네. 그러면 수급의 입장에서 조선 방산을 팔고 그래도 공매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맞아요. 여기 2차 전지. 2차 전지, 철강화 여기에 좀 파킹을 하자.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것 같기는 같아요. 네, 어제는 확실히 좀 들어왔다고 네. 보고 있고 사실 전일 반도체 섹터도 좀 저가 매수도 충분히 좀 유입이 됐다는 여기도 그렇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공매도 예. 이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당분간은 이제 시장의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 그 기대감으로 또 강한 종목들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동안 이제 납폭과대 섹터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당분간 2월 달은 좀 순환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또 문제는 또 3월 달엔 또 상패 시즌이잖아요. 거기서 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은 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주가의 어떤 탄력이 또 그 크게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2차 전지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작년에 또 이제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또 이제 전기차 또 그 개발에 어떤 투자를 좀 줄인 것도 분명히 있고 실질적인 부분도 악화가 되고 네. 있고 뭐 니콜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 폐지 절차에 지금 될것 들어간 같아요. 상태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3월 달에 또 상패 시즌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2차 전지 섹터들은 아무리 납폭 과대여도 네, 그 안에서 실적이 좀 진짜 뒷받침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전구체 관련해서 가장 또 핵심이고 또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 있던 부분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약간의 뭐랄까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3월에 어떤 이제 실적 시즌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공매도 피해가고. 공매도 피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들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질에 너무 또 많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게요. 실제로 이제 공매도가 이 공매도를 이제 투기적인 이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급들도 분명히 좀 있어요. 헤지펀드나 이런 쪽은 이 공매도 자체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외국인들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공매도를 금지시켜 놓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다 떠났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현물을 사기 위해서 이걸 해지하는 포지션을 공매도를 이제 잡을 수 있게 해줘야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왕창 사놨는데 이게 그냥 주가가 빠져버리면 전혀 해지가 안 되잖아요. 공매도 포지션을 일정 부분 잡아놓으면 현물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더라도 일정 부분 이제 그 가격 하락을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수단으로 일단은 이제 공매도를 활용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공매도 자체를 이제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게 실제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지하 2층까지 빠진 줄 알았는데 이걸 3층, 4층까지 보내면서 오히려 이제 투기적인 수급들이 돈을 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들은 아무리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때리더라도 이 쇼커버를 쳐가지고 주가를 들어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밈 주식이 난리가 나가지고 공매도 세력이 완전 박살났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매도의 안전지대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빠르다. 그래서 오히려 시행이 되고 나서 이것도 공매도가 뭐 재개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코스닥 150 뭐 코스피 200 이런 종목들만 시작이죠. 할지 아니면 뭐 네. 전면적으로 다 풀어줄지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공매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매도 질문 중에서는 YS킴님 3월 재개되면 현재 많이 오른 섹터보다는 하락세에 눌려있는 섹터의 수급 이동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공매도에 관한 이제 두 가지 시선도 그쪽도 있고 또 영민매주는 오히려 외국인이 크게 들어올 때는 공매도가 좀 좋다. 그래야 그렇죠. 사이즈를 키울 맞습니다. 수가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상승장이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 측면도 공매도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마침 리뷰들이 있어서 리뷰를 한번 영민이죠. 반도체 리뷰들 빠르게 하면서 오늘의 전략들 네. 유리기판으로도 많이 가시기도 하고요. 지금 액침 냉각까지 간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소개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날짜 순으로 빠르게 한 3종목 정도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월 20일 날 말씀드렸던 제우스라는 종목 중간에 이제 딥시크 충격 때문에 한번 꽈당하고 주저앉았다가 어저께 슈팅이 들어오면서 직전 고점을 바로 이제 뚫었죠. 네. 제우스가 또 작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500억 가까이 나왔어요. 아니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온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제우스 강조 많이 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우스는 HBM의 또 핵심인 세정 장비가 이제 본업이고 거기다가 산업용 로봇. 이번 주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유일 로보틱스가 네. 로봇 종목들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유일 로보틱스 자체가 이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우스가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한 제로라고 하는 이 산업용 로봇이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호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단에서 보면 올해도 실적이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총이 5천억밖에 안 되니까 지금 멀티플이 10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봇으로도 돈 잘 벌고 있고 HBM 쪽 세정 장비도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네, 10배야. 멀티플은 10배밖에 네, 안 된다. 네. 너무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어저께 이제 장 초반에 12%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추세가 이제 완전히 상방으로 좀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18,000원까지 조금 상향 조정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여력이 있다.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소부장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GST 부탁합니다. 네. 예, 액침 액침 냉각 냉각. 가야죠. 예. 슈마컴이 가니까 이제 GST가 네. 드디어 이제 가는 거예요. 슈마컴이 이제 서버단에 매출이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그록스리 투자 얘기 나오고 엔비디아 주가 회복되고 이러니까 결국 또 액침 냉각. 유리기판이 당장 뭐 내일부터 상용화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데이터 센터 단, 서버 단에서 이 발열의 문제를 공랭식에서 이제 순행식, 이 액침 냉각으로 바꾸는 올해 이제 점유율이 한 25%까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가 부각이 좀 되면서 어저께 사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GST가 가장 먼저 출발했어요. 19% 가까이 이제 급등이 좀 나오면서 어저께 상단을 이제 완벽하게 좀 뚫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 실제로 슈마컴 주가가 꺾기 전까지 저는 GST가 계속 좀 같이 예. 동조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역시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DI 쪽도 이제 HBM 검사 장비 자회사 이제 디지털 프론티어가 네.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디지털 검사 장비를 납품을 좀 하고 있고 또 DI는 본업 자체는 또 삼성전자하고 또 거래를 좀 많이 해요. 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그렇죠.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삼성전자. 작년에 좀 부진했던 것들을 이제 좀 털어내고 올해 좀 좋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춘다. 그러면 YC라든지 DI 뭐 삼성전자 쪽도 최근에 뭐 전영현 이제 부회장이 뭐 젠슨항 CEO 만난다라고 하고 또 3월 달에 아마도 SK 최태원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회장 전부 이제 미국으로 또 가가지고 아마 또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투자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좋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또 반영될 수 있는 HBM이 이제 후공정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DI는 저는 뭐 지금도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테크윙이나 DI나 그러니까 저 위치가 그거, 네. 거의 비슷해요. 둘 중에 뭐 사요? 테크윙이에요, DI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시세는 테크윙이 조금 테크윙? 더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테크윙은 3사를 다 지금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DI는 HBM 쪽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쪽에 주로 이제 후공정 장비 이제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사실 뭐 선호도를 굳이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테크윙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다만 DI도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될 때는 주가가 움직인 게 거의 테크윙하고 좋습니다. 비슷한 게 후공정 검사 장비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YC, DI, 테크윙 이렇게 이제 3인방으로 놓고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반도체 관련주들 다 봤어요. 제우스는 로봇과도 엮여 있고요. DI는 이제 테크윙, YC, DI의 네. 테스트 레벨로 가 있고 GST, 액침 냉각까지 봤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준호 매니저가 어제 이제 일발을 할 때 이 브라이언 구 이야기를 이제 맞습니다. 꺼냈고 브라이언 구 구본웅 했는데 그러니까 없어요, 구본웅이. 네. 그랬는데 지금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전남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이 돈을 이제 네. 브라이언 구 씨가 그 벤처 기업을 이끌고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준호 매니저 이게 어디로 커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처음에 그 규모가 사실 지금 미국의 스타게이트보다 네. 좀 더 큰 규모로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했고 2028년도를 목표로 완공을 목표로 그러니까요.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가뜩이나 지금 이제 LS 그룹주가 지금 북미향 매출도 굉장히 크고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XAI의 최대 수혜로 전력기기와 이제 배전 변압기를 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죠. 최근에 또 이제 그록 3가 큰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이제 뭐 수학이나 뭐 코딩이나 뭐 과학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또 이제 챗 GPT를 앞선다라는 평가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지금 LS 그 창업주의 또 이제 아들 또 그리고 이제 LG 창업주의 손자인 이제 브라이언 구씨가 네. 다시 한번 또 이제 전라도에서 또 이제 대규모의 돈을 갖고 들어온다. 50조 네. 규모의 어떤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을 좀 크게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저는 LS 그룹주 그 안에서 우리가 LS 일렉트릭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결국 전력기기의 이제 가장 핵심 기업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대표적인 전력기기 업체들도 같이 볼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뭐 효성중공업 또 그리고 HD현대 일렉트릭 뭐 그리고 재룡전기, 일진전기 등등 그리고 국내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의 어떤 투자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렇죠. 작동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북미 또 그리고 유럽 지역 그리고 이제 국내까지도 데이터 그렇죠. 센터 확충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전에 약간의 전력 인프라 쪽에 조정이 나왔던 것도 트럼프의 어떤 이제 관세 폭탄에 피해갈 수 없다라는 리스크인데 결국 이제 북미 지역에도 전력 인프라 확충이 지금 시급한 상태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방위로 우리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업체들의 어떤 확충이 더욱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을 기준으로 계속 좀 보자. 확산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요 시세를 좀 보면 저 구본웅 씨 말입니다. 네. 브라이언 구가 그 LS 그룹 쪽에서는 약간 지분도 없고 네. 경영도 안 하고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그룹주들 시세가 갔다가 좀 맞아요. 빠졌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미리 좀 LS 그룹 관련주들을 좀 몇 개를 차트로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LS 그룹주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네. 준호 매니저 말대로 LS 일렉트릭 하나만 찍고 네. 전력 인프라로 좀 빠져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도 네. 장중에 LS 네트워크스가 좀 크게 올라오긴 그렇죠.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유통이라든지 물류 계속 날라야 맞습니다. 되니까 임대 앞으로. 사업을 네.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올랐지만 결국 이제 중심은 저는 LS 일렉트릭이다. 가장 핵심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LS 일렉트릭을 중점으로 이제 LS 그룹주로 이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외에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결국에 LS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된 근데 상태잖아요. 우리 거기도 깔아야죠. 맞습니다. 전남에도.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이 사실 거의 아,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LS 일렉트릭의 매출의 대부분은 북미라면 가온전선은 이제 LS 그룹에 편입되면서 국내 매출이 거의 다 핵심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온전선과 LS 일렉트릭 가장 이제 전공법으로 가는 게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제 네. 이게 진짜 처음에는 막 찌라시야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요. 전남 도청도 확인하고 있고 2028년에 맞습니다. 뭐 사업 완공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인프라 이렇게도 되는데 그 전기 먹는 하마 오브 더 하마고요. 네, 맞아요. 뭐 300만 가구가 쓸 전력을 이거 어디서 끌어옵니까? 근데 전라도는 태양광 굉장히 여기까지 좋죠. 가는 것 같아요. ESS 예. 쪽도 ESS 사실 까지. 굉장히 이제 예, 좀 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칩스법 통과하면서 이제 세액 공제 한도를 5% 포인트 늘려주고 뭐 공장 이제 용인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근데 데이터 센터도 우리나라도 이제 AI 쪽 이제 투자가 워낙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당연히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이 데이터 센터를 그럼 뭘로 만드냐? 네. 전기는 또 어디서 조달하냐? 어디서 끌어오냐? 나중에 또 AI와 관련된 이제 반도체 공장과 관련된 전력 수요는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네. 때문에 국내에 이제 최근에 그래도 에너지 3법이 통과가 어제 좀 된 통과됐죠. 거. 그게 네. 그나마 이제 굉장히 네.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이제 주가 대응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LS 쪽에 제가 이제 예전에도 우리 하나그룹주들 막 이제 하나 에로스페이스 급등할 때 지주회사 하나도 괜찮다. 네. 우리 MC는 그때 분석을 해드렸어요. 작전했죠. 예. 그러고 나서 작전하고 난 뒤에 지금 주가가 거의 한 70% 80% 그렇습니다. 폭등했어요. 네. LS도 사실 작년 연초에 한번 시세를 보시면 지주회사 LS도 LS 일렉트릭 못지않게 주가가 네. 급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LS 일렉트릭은 사상 최고가를 이제 찍었는데 네. LS는 아직까지는 조금 가격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온전선도 뭐 준호 이제 방금 네. 얘기하셨지만 써야 그런 되니까. 이제 이슈들을 네. 다 이제 같이 붙일 수 있는 게
LS다. 그래서 지주회사 LS도 한번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핵심은 데이터 센터잖아요. 네. 전력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을 때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새로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삼화전기 같은 이런 기업들, 데이터 센터형 SCAM 만드는 기업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데이터 센터의 결국 핵심은 ESSD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ESSD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또 모락모락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기판과 테스 같이 이렇게 이제 낸드 만드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또 틈새에서 분명히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 전력 쪽, 전력망과 관련된 LS그룹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 자체만 놓고 보면 ESSD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이제 반도체,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이슈들도 부각이 한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라남도에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고 하고요. 그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 브라이언 구, 거기 LS 그룹주. 아예 판을 키워서 아예 가온전선 같은 인력 인프라, 뭐 신재생, 네. 태양광까지 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도 오늘 한번 어느 쪽에서 타점이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일발 들어가기 전에 ABL 쪽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최영규님, ABL 바이오 무슨 일인가요? 영 매니저, 네. ABL 바이오가 어제 그랬죠? 네, ABL 바이오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면서 이틀 전에 바이오 급등했다가 네. 어제 다시 이제 네. 급락 나오는 이제 흐름이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주가 좀 밀린다라고 어제 못 파신 분이 있어가지고 못 팔았는데 막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분 계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이게 뭔가 이제 기술 이전이 나올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판에 이제 수급이 강하게 붙었다가 네. 당장 이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아닙니까? 공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실망 매물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밀렸고요. 특히 또 어저께는 바이오 의약품에 25% 이상 관세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같이 빠졌는데 사실 관세 이슈는 진짜 최소한으로 보면 어쨌든 미국의 의약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은 만약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를 이제 받을 수 네. 있다라고 해도 기술 이전하고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당장 지금 뭐 신약을 개발한 것도 아닌데 관세를 부과할 대상이 없잖아요. 네. 관세와 관련된 우려하고는 전혀 이제 관계가 좀 없기 때문에 ABL 바이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BL 001 이 담도암 신약, 그다음에 ABL 이제 301 어찌 보면 이제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이 BBB 셔틀의 어떤 가능성, 요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을 보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ABL 바이오는 충분히 저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제가 어제 익절 라인은 4만 원 잡아드렸거든요. 네. 4만 원이 안 깨지면 ABL 바이오는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는 거예요. 주가의 이제 단기 변동성이 좀 이제 커졌기 때문에 4만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쭉 이제 끌고 가셔도 크게 문제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가야 될 텐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왜 이야기 안 하지? 왜 아파트 한알령 안 하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겁니다. 준호 매니저 일발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뭐 단독 뉴스로 나왔는데요. 일단 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저는 한알령 해제에서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고성장할 수 있는 게 엔터다라는 관점에서 YG 플러스라는 기업을 오늘 타피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 네. 일단 뭐 중국에서는 한 번도 이제 한알령이라고 직접적으로 공시하거나 발표하거나 문서화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2017년도 사드 이제 보복 사태로 모든 이제 문화 교류의 어떤 채널과 또 그리고 통로를 다 일제히 막아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한알령이라 불리는 건데 이게 지금 단독 보도로 이제 5월달에 풀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소식이 나와줬고요. 네. 이르면 이제 다음 달에 문화사절단이 중국에 이제 방문을 한다. 또 그리고 이제 소식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제 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화장품 섹터고요. 또 이제 엔터, 뭐 게임. 다양한 섹터, 이제 네. 콘텐츠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K 컨텐츠의 열풍을 이끌었던 게 아무래도 K-팝 그 안에서 엔터 섹터가 가장 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YG 이제 아티스트들의 어떤 음원과 또 음반의 유통 사업을 담당하고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굿즈를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YG뿐만 아니라 하이브의 음원과 유통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YG 플러스의 매력도는 예. YG와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어떤 이 흥행과 또 그리고 콘서트 아니면 음반 발매에 가장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네이버 음악 플랫폼 바이브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것도
주 사업 중에 주력 매출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이브가 YG 플러스의 지분을 지분을 갖고 있죠. 맞아요. 네, 7.3% 네,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YG 엔터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국내 음원과 음반,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블랙핑크와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BTS의 또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이제 고양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10개 국가의 월드 투어를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블랙핑크가 사실 개별 활동은 각각의 어떤 소속사가 있는데 네. 이제 단체, 이제 그룹 활동은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음원과 또 앨범 같은 경우는 YG 플러스가 유통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블랙핑크의 본격적인 월드 투어와 그리고 BTS의 이제 멤버들이 다 지금 이제 군필자로 전환되고 옵니다. 있습니다. 오고 그래서 있습니다. 6월달에 지민과 지민이. 전국의 전역으로 방탄소년단 전원에 또 이제 그 전원이 군필자로 전환되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BTS의 완전체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BTS 또 앨범과 또 그리고 하이브의 또 이제 소속 가수들 그리고 또 개별 솔로 활동들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 앨범의 유통과 음원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YG 플러스가 그래도 가장 큰 수혜를 탄력도 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YG 플러스를 타피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알령 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합니다. 네. 이래서 해제하진 네,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스리슬쩍 가는데 본인들이 이게 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안 네, 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작을 안 했으니까. 기사를 보면 5월께는 네. 아마 자연스럽게 우리의 컨텐츠 맞습니다. 게임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쯤 되면 아마 이제 언론사들이 네. 받냐 안 받냐 되면 더 이게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가장 탄력도가 높은 YG 플러스를 오늘의 일발로 이제 하이브까지 엮여 있으니까 맞습니다. YG 혜택, 하이브 혜택, 굿즈까지. 맞아요. 예, 최근에 로제 아파트 열풍 때도 정말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었던 기업이다. 그래서 또 5월 달에 실제로 이제 중국의 문화사절단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쓴 것 같아요, 더, 기사를. 예, 맞아요. 네. 더 관련 종목들이 더 크게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엔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화장품은 약간 테마성인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엔터가 가장 확실하다는 관점에서 가져왔고요. 가격 전략 바로 그렇죠. 말씀드려보면 BTS가 진짜 이제 제대로 한다니. 맞습니다. 진짜 빨라요. 요즘에도 군대가 1년 6개월이니까 생각보다 군생활 자체가 굉장히 짧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군대가 18개월밖에 안 제가 되네.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아, 세월이 30개월 왜, 하셨나요? 3년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지 했는데 군생활 자체가 빠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볼까요? 가격 전략 네. 바로 봐보면요. 네, 네. 일단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4,22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겠고 목표가는 5,1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손절 라인드는 3,6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게 이제 팩트는 일단 사절단이 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로 아마 기사 쓴 것 같은데 엔터 업종 또 네. 게임 업종까지도 한알령 관련주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발 종목 영민 매니저는 어제에 이어서 테크윙 한 번 더 반도체 라인 갔고요. 네. 준호 매니저는 한알령 해제에 따라서 YG 플러스 공략했습니다.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